무슨 관심이 없어. 영화 관상의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또 벗으셨어. 무슨 벨라스케스의 거울 속의 비너스처럼 자고 있지만 아 저거를 생각하신 겁니까? 아 저 그림이요?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없다. 네네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있는 꼬락서니는 영락없이 굴레방다리 밑에서 술 퍼마시다가 굴러나온 거지와 비슷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엄청난 관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김내경은 원래 떵떵거리는 집안의 자손으로 글 공부를 하던 선비였으나 이놈아, 그땐 우리 집안이 한양의 기화가 몇채였는지 아느냐? 집안이 영모에 휩쓸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결국은 이정석 선비가 씨가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 공부하고 싶다는 아들을 뜯어 말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궁여지책으로 관상 보는 법을 배웠으나 내비로 팔자가 어떻게 이꼬라지로 살까 토원통하에 배운 관상이지만 이 사람의 진짜 재능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만화님은 장사에 관심도 있고 수완도 있소만 보아하니 도합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무당기가 있어 보이긴 한데 무당될 팔자는 아니고. 얼굴 한번 쓱 훑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읽어내는 신묘한 재주는 멀고 먼 한양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여기 그 용한 관상쟁이가 있다고 해서 그 소문을 듣고 이분 한양의 연홍이란 기생집 들어보셨어? 고관 대작들도 드나든다는 그 그곳 안주인 몰씨다. 조선 최고의 기생인 연홍까지 같이 일하자고 찾아온 겁니다. 관상으로 돈도 벌고 팔자도 산뜻하게 리셋할 겸 김내경은 처남인 팽헌과 함께 한양길에 오릅니다. 물론 기방에 댄서로 취직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의 재주는 곧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김내경은 더더욱 유명해지고 마침내 이 사람까지 만나게 됩니다. 조선의 실권을 쥐고 흔들던 정승 김종서 대감이었죠. 김종서. 그는 범이다. 호랑이. 사실 호랑이 정승인 김종서가 김내경을 불러들인 건 겉으로 숨긴 허물을 찾아내는데 매우 능한 것으로 아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내경의 재주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김종서보다 이 사람이었죠. 임금인 문종은 나의 병세가 나날이 깊어. 병약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있을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고자 김내경을 불렀습니다. 이방원. 영모의 상. 반란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해지는 사람은 남아있는 세자가 걱정이로다. 단종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 참혹한 세상에 어찌 살아갈지. 문종은 너에게 김내경에게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돌아가며 관상을 볼 것을 명합니다. 영의정 황보인 대감, 한눈 팔지 않고 한 길만을 달려온 전형적 사대부입니다. 안평대군, 워낙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어 감히 살생은 못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까지. 내리쳤다. 여기까지는 딱히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양대군은 전하를 두려워하며 결코 왕이 찬탈을 감행할 그런 그릇은 못 되옵니다. 문종이 승하한 후에 김내경은 문종의 명을 받들어 김종서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서를 찾아가 도와라. 그리고 그는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어리석은 소리.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관상의 관자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양은 역적의 상이야. 진짜 수양대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으르렁 다시 봐도 사실 이 영화가 물론 등장신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리액션의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공포에 질린다는 표정으로 보는 송강호 씨.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의 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이 얼굴을 가린 인물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소? 김내경을 잡아다 놓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실질적인 협박을 늘어놓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역모를 덮는 일은 할 수 없소이다. 당신의 처남은 두 다리를 잘라버릴 것이고 내 이놈! 당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은 어떻게든 찾아내어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요. 이제 김내경은 어쨌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의 명분을 쥐고 있는 김종서의 편에 서서 수양대군을 상대하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냉혹하고 잔인한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걸 돕거나 말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명대사죠. 김내경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끝끝내 독학으로 벼슬길에 오른 심지가 고든 아들인 진영과의 대화에서 이 해답을 찾습니다. 나도 자식의 뒤지지 않는 애비가 돼야겠다. 후손에게도 자기 아들에게도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수양의 군사들이 명나라 사신을 호위하러 가는 내일 그 틈을 타 수양을 칠 것이다.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수양대군을 치고 그의 야욕을 저지하는 결말로 갈 것 같습니다만 일은 정말 엉뚱한 데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황표정사에 대해 고할 말이란 무엇이냐? 원래 남의 눈치 안 보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진영은 왕에게 김종서 대감이 펼친 정책의 부당함을 고했고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습격을 당해 시력을 잃게 되었죠. 김종서 대감을 비방하다니 보지 못하면 말도 못할 것이니 입 다물고 살거라. 그리고 그 일이 김종서 대감의 명이었다는 말을 들은 팽원은 김종서 대감이 시킨 짓이라더구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양대군에게 달려가 김내경과 김종서의 계획을 모조리 이야기해버립니다.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 김종서가 대군을 치러 올 것이오. 상대방의 계획을 훤히 알게 된 수양대군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선수를 쳐서 한밤중에 김종서의 집에 나타나더니 마침내 야욕을 드러내고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요. 김내경의 눈앞에서 김종서를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실제로 이건 사실 근거한. 네네네. 설태로. 한시라도 빨리 이 사실을 관아에 알리는 수밖에 없는데 수양이 김종서를 죽였어.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 삐딱한 얼굴은 이 얼굴이 바로 한명이었습니다. 수양의 얼굴을 숨기고 마치 김종서가 지시한 것처럼 해서 진영의 눈을 못쓰게 만들어버린 사람. 이 모든 일의 흑막이자 한 손에 데스노트를 들고 그동안 세월 좋았소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걸 잃더라도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인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군 나으리. 그의 아들마저 눈앞에서 잃고 맙니다. 아들 진영의 팔자는 정확하게 그가 읽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세월이 흐른 후 조정의 실권을 한 손에 쥔 권력자 한명회와 선생 같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나는 좀 아깝소. 초야에 묻힌 김내경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감에 취해 있는 한명회에게 김내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헌데 끝이 좋지 않구랴. 당신 목이 잘릴 팔자요. 이 정도 약간 후련한 감도 있었어요. 김내경의 말은 한명회에게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공포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그게 최고의 장면이죠. 단순히 개인적인 저주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파도라도 끝까지 높을 수는 없다는 진리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높이 오른 파도가 언젠간 부서지듯이 말이야. 한 사람의 관상가의 눈을 통해서 시대와 인물을 바라본 영화 관상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 다 본 것 같네요.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어요? 아니면 김내경의 역할? 이 영화가 관상을 보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물들을 관객들한테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서를 보면 경외감이 들고 수양을 보면 막 그 카리스마를 느껴지는 건 사실은 이 강호 선배 리액션으로 그걸 규정하는 거거든요. 관객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배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연기를 영화를 이렇게 다 끌고 관객들한테 이쪽 보시죠. 자, 이번에 이쪽 한번 그렇지. 보시죠. 너무 자, 그럼 힘든 갑니다 하고 그런 배우들을 우리가 흔히 대배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다 빛나게 해주는. 네, 바로 지금 당대 대배우가 송강호라는 배우인 거죠. 당대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올타임 베스트. 영화 시작 1시간 만에 이제 강력한 아우라를 뿜으면서 등장합니다. 우리 수양대군 역의 이정재 씨.
처음에 딱 등장하는 순간 입 폐 벌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뭐 이정재 씨를 아예 처음부터 점 찍으신 거예요? 수양대군 역할로? 저는 이제 수양대군이 되게 야망 있고 되게 잔인한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인물이 좀 더 교양 있고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 캐스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재 선배님한테 좀 드렸는데 되게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 걸 나한테 안 주는데 무슨 생각으로 주셨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했더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최고의 캐스팅이었죠. 실제로 한명회라는 인물의 역할을 맡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한명회라는 인물인지 몰랐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시나리오를 줬어요, 감독님이. 이름은 삐딱사내입니다. 그러니까 배역 이름은 삐딱사내라고 써 있었어요. 예. 맨 처음에 노인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삐딱사내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 사람이 한명회야? 그랬다 또 맨 마디 이 사람이 그 노인이야? 이렇게 시나리오 읽으면서 저도 여러 번 놀랐어요. 그래야 저는 그 역사의 좀 거시적 시선에서 과연 이게 승리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명회가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장면은 역시 고증에 따르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그림자로만 주면 조금 그 각인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거고, 원래 고중에는 어렸을 때 칠삭동이었는데 나중엔 되게 덩치가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삐딱하게 하다가 무슨 문이죠? 네네. 거기서는 감독님이랑 의논 여기서는 이제 목을 세우면 어떠냐. 세우자고. 그러니까 이제는 권력을 가졌으니 더 이상 세상을 삐딱하게 볼 필요가 없으니까 똑바로 세우고 그때부터 하면 어떨까. 대사들을 보면 세상사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수양대군의 마지막 대사. 내 너를 죽여야 마땅하나. 네 공이 하도 커 살려주는 것이다. 저잔 자기 아들이 저리 절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려나. 난 몰랐네만. 정재 선배님이 그날 죽이고 다음날 가는 걸 찍어야 되는데 가면서 한마디만 뭘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뭐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다음날 그래서 요 대사 어때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저게 어떤 이 영화의 주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운명을 해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운명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운명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늘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리스 비극하고 비슷해요. 원래 피하려고 운명을 피하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운명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모티브가 있네요. 한재림 감독님이 가장 아끼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 어쨌든 강호 선배님은 리액션을 보여주다가 제일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얼굴이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얼굴 아무 대답 없이 그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이 영화 아닌가 싶었어요. 이제 글로는 뭐 이렇게 처연하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얼굴로 표현을 할 때 이 영화의 주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